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왜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빠른 배송, 빠른 인터넷, 빠른 음식,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 투자에서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식을 사면 다음날 오르기를 바라고 한 달 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누군가가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조바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조급함은 잘못된 판단을 부르고 잘못된 판단은 손실을 만들어내며 손실은 더 큰 조급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내리면 더 내리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듯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의 대가들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업의 가치는 커지고 복리의 마법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부는 시간의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느리게 투자한다는 것은 게으르게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질 때 비로소 복리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 편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로 느린 투자로 거대한 부를 이룬 투자대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투자 철학을 살펴보면 왜 느린 부자가 진짜 부자인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빌 밀러입니다. 빌 밀러는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 연속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월가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빌 밀러가 처음부터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는 투자 초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며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기업을 찾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단기적인 시장 예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빌 밀러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치와 시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온갖 이유로 출렁거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기대에 의해 움직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빌 밀러가 아마존에 투자한 이야기는 느린 투자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아마존이 아직 적자를 내고 있을 때부터 이 회사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위험한 기업으로 여겼지만 빌 밀러는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중심 철학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며 주식을 계속 보유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했을 때 아마존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웠지만 빌 밀러는 오히려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는 주가 하락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존은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고 빌 밀러의 인내심 있는 투자는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빌 밀러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신만의 시간 프레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투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기 실적, 월간 수익률, 심지어 일일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빌 밀러 자신은 최소 3년에서 5년 때로는 10년 이상의 시간 프레임으로 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프레임을 가지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 효과가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빌 밀러는 투자에서 인내심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야 할 것 같고 시장이 내리면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은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샀다면 시간이 알아서 가치를 키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린 투자의 핵심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시간이 일을 해주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닉 슬립입니다. 닉 슬립은 영국 출신의 펀드 매니저로 그가 운용한 노마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이 연 6%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가 이 성과를 단 10여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거의 거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닉 슬립의 투자 철학은 극도의 인내심과 장기적 관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업의 부분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단순히 종이 조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닉 슬립은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닉 슬립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규모의 경제가 고객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비용이 줄어들 때 그 이익을 주주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도 돌리는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은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더 늘어나고 고객이 더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지고 이것이 다시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순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오래 기다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닉 슬립은 이런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으로 코스트코와 아마존을 꼽았고 이 두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닉 슬립의 노마드 펀드는 운용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들이 연간 100%가 넘는 회전율을 보이는 것과 달리 노마드 펀드의 회전율은 연간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번 좋은 기업을 찾으면 거의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닉 슬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은 마찰 비용을 만들어내고 이 비용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고 세금이 발생하며 매수매도 스프레드로 손실이 생깁니다. 이런 비용들은 작아 보이지만 복리로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느리게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돈이 복리로 불어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닉 슬립의 투자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가 2014년 펀드를 청산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펀드는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었고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닉 슬립은 더 이상의 규모 확대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입을 포기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펀드를 청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청산 후에도 그는 자신의 돈으로 같은 기업들에 계속 투자하며 자신이 가르친 원칙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입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1937년에 티로우 프라이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성장주 투자 철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의 투자 철학 핵심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오래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그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하면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가 강조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비옥한 밭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척박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쇠퇴하는 산업에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성장하는 산업을 찾고 그 산업 내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찾는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의 인생 자체가 느린 투자의 좋은 예시입니다. 그는 1898년에 태어나 198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80년이 넘는 긴 인생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지켰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투자한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는 그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가 투자한 기업 중에는 IBM, 머크, 3M 같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주주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가 가장 경계한 것은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빨리 팔아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이익을 확정하려고 서둘러 팔고 주가가 조금 내리면 공포에 질려 손절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의 성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주 사고파는 것은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능하다면 그 이상 보유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워런 버핏도 비슷한 맥락의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투자 방식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젊은 시절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대로 투자했습니다. 싸게 사서 적당히 오르면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버핏은 이런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싸게 산 주식을 적당히 오르면 팔아버리니 정말 좋은 기업이 크게 성장할 때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버핏은 이런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 철학을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 이후 버핏의 성과는 더욱 좋아졌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빌 밀러, 닉 슬립,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 이 세 명의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투자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기업을 찾아 오랜 시간 보유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느린 투자가 빠른 투자보다 낫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지혜를 우리 일상적인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투자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빌 밀러가 강조했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너무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투자합니다. 하루하루 주가를 확인하고 한 달 수익률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시간 프레임은 조급함과 감정적 결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할 때 자신만의 시간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 5년은 보유한다거나 기업의 기본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팔지 않는다는 식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시장이 출렁거릴 때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가 최소 5년에서 10년 보유할 각오를 하라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래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닉 슬립의 노마드 펀드가 연간 10%도 안 되는 회전율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많이 하면 수수료, 세금, 스프레드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크게 갉아먹습니다. 또한 거래를 자주 하면 잘못된 타이밍에 사고파는 실수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 거래가 정말 필요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가보다 기업을 보는 것입니다. 닉 슬립은 자신을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부분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기업이 좋은 경영진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좋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살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빌 밀러가 닷컴 버블 붕괴 때 아마존을 더 매수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느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의 감정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지고 시장이 내리면 팔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투자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해두면 시장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적은 수량을 사게 되고 시장이 내리면 많은 수량을 사게 되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시장 소음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주가를 확인하면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매일 바뀌는 것을 보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급해집니다. 빌 밀러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장 소음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가를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고 재정 뉴스를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느린 투자를 실천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시간표 만들기, 거래 횟수 줄이기, 주가보다 기업 보기, 자동화 시스템 활용하기, 시장 소음에서 거리 두기.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을 억제하고 시간이 우리 편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느린 투자가 게으른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린 투자자도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연구하고 재무제표를 살펴봅니다. 다만 그 결과로 내리는 행동은 느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확신이 들 때만 행동합니다. 그리고 한번 행동하면 오랜 시간 그 결정을 유지합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가 비옥한 밭에 투자하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좋은 투자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상을 찾았다면
그 후에는 시간이 일을 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복리의 마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리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복리의 핵심은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는 1,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벌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약 2,600만 원이 됩니다. 1,600만 원 벌었습니다. 20년 후에는 약 6,700만 원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약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처음 10년 동안 1,600만 원 벌었는데 마지막 10년 동안은 약 1억 원 이상 벌었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점은 복리 효과가 뒤로 갈수록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10년보다 나중 10년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급하게 투자를 중단하면 가장 좋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초반에 생각보다 수익이 적다고 느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복리의 진정한 마법은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리게 투자한다는 것, 오래 투자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가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간에 돈을 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시 투자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자가 이자를 낳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빌 밀러가 아마존에 투자하고 수십 년간 보유한 것도, 닉 슬립이 코스트코를 계속 보유한 것도 모두 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복리로 쌓여 엄청난 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린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느린 투자는 개념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좋은 것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험에 빠르게 반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손실에 민감하고 위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지는 것은 이런 진화적 유산 때문입니다. 느린 투자를 하려면 이런 본능을 의식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압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조급한 투자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는 대부분 생존자 편향의 결과입니다. 단기 투자로 돈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운 좋게 성공한 소수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기 투자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술이 변하고 경쟁이 심해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간 무언가를 보유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은 단기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린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주 거래하는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고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꾸준히 부를 쌓아왔습니다. 빌 밀러, 닉 슬립,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와 같은 대가들이 증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느린 투자는 또한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단기 투자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손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느린 투자는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투자했다면 그 후에는 시간이 알아서 일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걱정으로 일상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느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일지도 모릅니다.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투자 때문에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느린 투자는 투자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투자는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우리는 그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느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점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입 시점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투자 상태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20대에 시작하면 40년 이상 투자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복리가 작동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작아서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액이 4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 달에 10만 원 투자하는 것이 10년 후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느린 투자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요즘 사람들은 훨씬 오래 삽니다. 60세에 시작해도 20년 이상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복리가 상당히 작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어차피 돈은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어듭니다. 좋은 자산에 투자하면 적어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투자한다면 시간 지평이 훨씬 길어집니다. 자신의 생애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가는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느린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빌 밀러, 닉 슬립,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와 같은 대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조급함은 적이고 인내심은 아군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가 비옥한 밭에 투자하라고 한 것처럼 성장하는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닉 슬립이 강조한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고객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기업을 찾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소음에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가끔은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 밀러가 닷컴 버블 붕괴 때 아마존을 더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정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충분한 공부와 연구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느린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부를 방해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인내심 있는 투자가 진정한 부를 만들어냅니다. 빌 밀러, 닉 슬립, 토마스 로 프라이스 주니어와 같은 대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한 진리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므로 지금 바로 시작하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선택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산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릅니다.